안녕하세요. 코어 수학의 필쌤입니다. 이번에 배울 단어는 평면좌표에서 첫 번째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먼저 어떤 걸 보냐면은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수직선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 수직선 위에 x1과 x2가 있습니다. x2가 더 크다고 놓고 한 거죠. 우리는 그때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항상 큰 쪽에서 작은 거를 뺐을 때 그 부분이 거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x2가 있고 x1이 x2보다 더 크다면 또 x1에서 x2를 뺀 거, 항상 큰 쪽에서 작은 것을 뺀 게 우리는 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와 이 경우가 각각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로 우리가 기억을 해본다면은 이 두 점을 우리가 AB라고 한다면 AB 선분의 길이 궁금할 때는 우리는 뭘로 한다? 절대값을 씌워서 x2-x1 또는 x1-x2 이렇게 해서 길이를 구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직선 위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표 평면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있어요. 좌표 평면이라고 하면 x축과 y축이 있을 겁니다. x축과 y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x1과 y1의 길이가 교점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x2와 y2라고 하겠습니다. 이 점입니다. 그러면은 이 A와 B를 연결하는 나는 이 AB의 길이가 궁금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각선의 길이를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용해서 푸냐면은 바로 축들과 평행한 직선들을 그어서, 즉 무슨 소리냐면은 B에서 X축으로 수선을 내립니다. 이렇게, 즉 Y축과 평행하게 수선을 내립니다. 그리고 A점에서 X축과 평행한 선을 그립니다. 그러면 여기가 수직인 부분이 나올 텐데 바로 이 거리와 똑같죠? 즉 이 거리는 x2-x1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길이는 이 길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y2-y1입니다. 그래서 y2-y1 이 길이는 x2-x1. 그러면 얘는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공식을 쓸 수 있냐면은 AB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x2-x1의 제곱 플러스 그리고 y2-y1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식을 사용할 수 있죠.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이 선분의 거리, 두 점의 거리만 궁금하기 때문에 A, B의 길이는 도형이다 보니까 마이너스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겠죠. 이 x1과 y1은 자리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x1-x2의 제곱 그리고 y1-y2의 제곱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얘는 x1, x2인데 이 뒷부분이 y2-y1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얘는 잘못된 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파푸스의 중선정리라고 하는 공식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도형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A, B, C가 있습니다. 그리고 B, C의 중점 M이라고 할게요. 그럼 A에서 M으로 선을 이렇게 그리면 A, B의 제곱 플러스 A, C의 제곱이죠. 양변이죠. 이 삼각형에서 이 부분은 A에서 M으로 가는 선분의 제곱 또는 BM 또는 CM은 길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는 BM으로 할게요. BM의 제곱, 여기에 2배를 한 것과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식의 힌트를 주어졌을 때 이런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간단하게 증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좌표 평면의
올려놓고 우리가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이 있는데 자, A, B, C라고 할게요. 자, 여기가 O, 즉 M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중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에서 M으로 길이를 그려지겠죠. 자, C의 좌표를 X 좌표니까 C,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B의 좌표는 자연스럽게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C,0이 될 거고 A 좌표는 A, B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AB의 제곱과 AC의 제곱 이 부분을 위에서 배웠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을 해볼게요. 먼저 AB의 제곱 볼게요. AB의 제곱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예요. 자, 얘는 A 플러스 C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B 마이너스 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AC도 할게요. AC도 A-C의 제곱 플러스 B-0의 제곱.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 식들을 우리가 전개를 해보면 A의 제곱 플러스 2AC 플러스 C의 제곱 자 플러스 B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보면은 이 AC는 없어지죠. 자, 그런데 A제곱 2개, B제곱 2개, C제곱 2개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 곱하기 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어느 부분을 하냐면은 자, AM의 제곱과 그리고 BM 또는 CM도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에 점과 점 사이를 구해볼게요. 자, AM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A-0의 제곱 그리고 B-0의 제곱 그리고 BM의 제곱은 마찬가지로 C의 제곱 이렇게 이 상태로 끝나버리죠. 즉 여기에 2배를 하면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공식은 자 보이는 식으로 할게요. 자, 빗변 여기 위에 편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 얘는 자, 여기 AM 중선으로 간 거와 BM하고 CM 어느 거짓은 상관없습니다. 자, BM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AM의 제곱 플러스 BM의 제곱 그리고 여기에 2배를 한 것과 똑같다. 그래서 이 부분 이게 바로 파푸스의 정리라고 하는 식입니다. 자, 이런 공식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놓고 나중에 문제 풀 때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 두 점 A는 3,2, B는 1,4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P의 좌표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럼 이 부분을 우선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나중에는 뭐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좌표를 한번 그려보면요. 자, A가 3,2 그러면 이 부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B가 1,4니까 자, 이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하고 B가 같은 거리에 있으려면 대략 이쯤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하고 이 길이 얘가 P죠?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다. 즉 PA의 선분의 길이와 PB의 선분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거죠. 자, P는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제가 A, 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A는 3,2이고 B는 1,4였어요. 자, 그러면 뭐 그림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렸지만 굳이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같은 거리에 있네 그리고 P의 좌표네 그래서 이 식이 생각이 나겠죠. 그리고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아 A, 0이구나 이렇게 놓고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자, PA부터 해볼게요. PA는 자, P에서 A를 뺄게요. 자, 그럼 A-3의 제곱 플러스 0-2의 제곱입니다. 그죠? 0-2의 제곱. 자, 이게 PA의 길이고요. 자, 그 다음에 PB의 길이도 해볼게요. PB도 마찬가지로 P에서 B를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A-1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0-4의 제곱이 되겠죠.
자, 어차피 양변에 제곱을 해버리면 루트와 루트는 사라지겠네요. 자, 그리고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a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그리고 플러스 4가 될 거고, 우변은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16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a제곱이 없어지네요. 자, 6a 저쪽 우변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4a가 될 거고, 자, 얘는 13 그리고 이쪽 수는 17. 자, 17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아,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된다.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점 P의 좌표기 때문에 정답은 P의 좌표를 그대로 써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한다는 거. 그래서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점 P의 좌표를 잡아놓고 PA와 PB가 길이가 똑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자, 두 점 A 2,3 그리고 B의 6,1과 X축 위에 또 P네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A, 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선분의 합의 최소값이에요. 자, 얘는 항상 제곱이 없이 그냥 선분하고 선분의 합의 최소값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선분 길이가 일직선일 때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직선일 때. 자, 그럼 이 부분도 우리가 좌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좌표는 2,3입니다. 그죠? 2,3 여기 A. 그리고 B의 좌표는 6,1이라고 할게요. 자, B의 좌표는 6,1. 자, P는 X축 위에 있는 점입니다. 즉 동점인 거죠. 그래서 P의 위치는 뭐 이렇게 돼서 여기가 P가 돼도 되고, 아니면은 P가 뭐 이런 식으로 와서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P는 이제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합이 최소가 되려면 아까도 말했지만 일직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요 A나 B 둘 중에 하나의 점을 이 X축을 기점으로 대칭 이동을 시키도록 할게요. 그럼 이 B를 이동해 볼게요. 자, B의 현재 좌표가 6,1입니다. 자, X축에 대해서 똑같은 거리만큼 대칭 이동을 시키면,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얘를 B'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바로 6,-1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때 이 A에서 B'으로 내가 직선을 그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만나는 점이 있죠. X축과 이 점이 P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올려보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은데 왜 똑같냐? 자, 일단 여기를 H라고 해보면요. 이 부분만 하고 갑시다. 자, PH가 자, 삼각형 PBH와 삼각형 PB' 두 개를 비교를 해볼게요. 즉, 이 삼각형과 이쪽의 삼각형입니다. PH는 공통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BH와 B'H는 길이가 1로 똑같습니다. 자, 이 길이도 1, 이 길이도 1이 되는 거죠. 길이로 보자면. 자, 그리고 각 PHB와 각 각 PHB'은 모두 다 똑같은 90도입니다. 아, 그래서 얘는 합동이 되는 거고, 합동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 PB 대신 나는 PB'을 이용해도 된다고요.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느냐? 나는 BP 길이 대신 B'P, 즉 AP의 길이, 그리고 BP 대신 B'P 이 길이를 구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왜? 얘 둘은 길이가 똑같을 거니까. 그런데 이게 최소값이 되려면 당연히 이게 일직선일 때죠. 지금 제가 그린 이 값, 이 길이의 값, 그죠? 이 길이가 돼야 됩니다. 그럼 저 길이는 뭐냐면 바로 A, B'의 길이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뭘 구하면 돼? 최소값은 이 길이를 구하면 되겠네요. 자, A, B'의 길이는 바로 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걸 이용하면 되겠네요. 자, B'에서 A를 빼겠습니다. 자, 루트, 자, 6에서 2를 빼고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3을 빼서 제곱. 자, 그러면 얘는 루트
4의 제곱 4의 제곱 32네요. 16 더하기 16이니까 자 그러면 16 곱하기 2니까 답은 4루트 2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x축 위의 점 P에 대해서 자 P는 동점 움직이는 점일 때 자 선분과 선분의 합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보다 일직선일 때를 생각을 해서 A나 B 둘 중에 하나를 대칭 이동시켜서 길이를 구한다라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문제를 풀어보면 자, 두 점 A와 B가 있는데 X축 위의 P에 대해서 여기까지 똑같죠. 그런데 문제를 보면 여기는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는 선분과 선분 즉 AP의 합 선분과 BP의 선분이요. 이렇게 구했습니다. 근데 여기 문제는 제곱이 되어 있어요. 자, 제곱이 있을 때는 일직선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좌표를 시켜서 그대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소리냐? X축 위의 점 P이기 때문에 P는 A, 0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AP의 제곱부터 해봅시다. AP의 제곱. 제곱이 있기 때문에 루트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A-1의 제곱 플러스 그리고 0-5의 제곱. 자, 그리고 BP의 제곱을 볼게요. 자, 여기도 제곱이 있으니까 A-9의 제곱 플러스 0-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두 개를 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요.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25. 자, 플러스 또 이쪽도 A의 제곱 마이너스 18A 플러스 81 그리고 플러스 9 이렇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2A의 제곱 마이너스 20A 그리고 플러스 다 더해보면은 116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우리가 봤더니 어떤 식이에요? 2차 함수식이죠. 자, 2차 함수식에서 우리가 최소값을 구하려면 또 뭐를 해야 된다? 표준형으로 묶어야 되겠죠? 자, 2로 묶습니다. A의 제곱 마이너스 10A 그리고 116 빼고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 숫자의 절반의 제곱을 더한다. 없던 수를 더했으니까 똑같은 수를 빼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인수분해 완전 제곱식이죠. A-5의 제곱이 되고 25에 2 곱하니까 50.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66. 자, 언제 A가 5일 때 최소값 66을 갖습니다. 자, 최소값 구했고 우리는 또 뭘 구한다? A의 P의 좌표까지 구해야 되죠. 근데 P의 좌표가 바로 A, 0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P의 좌표는 5, 0이 된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위의 문제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게, 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이 부분은 두 선분의 최소값을 구할 때는 일직선으로 놓고 대칭 이동을 시켜서 우리가 문제를 구했다면, 자, 여기는 제곱입니다. 제곱에서의 최소값은 자, 점의 좌표로 해서 AP, BP를 구한 다음에 2차 함수식이 나오니까 표준형으로 해서 2차 함수의 최대최소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